안녕하세요. 사례로 알아보는 식품 표시 기준을 설명드릴 식약처 안심 캐릭터 지킬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식품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의 금지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앞 시간에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10가지 유형 중 4가지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중 5번째,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광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의 내용 중 5번째,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입니다. 먼저 식품학, 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되지 않은 제조 방법에 관한 연구나 발견한 사실을 인용하거나 명시하는 표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광고에 해당되는데요. 다만 해당 분야의 문헌을 인용해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가축이 먹는 사료나 물에 첨가한 성분의 효능, 효과 또는 식품 등을 가공할 때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 효과를 해당 식품 등의 효능 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각종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한방, 특수제법, 주문쇄도, 단체 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광고입니다. 예를 들면 영업자의 의뢰, 부탁 등을 통해 질병 예방, 치료 효과 등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작성한 경우, 영업자가 질병 예방 등 부당한 내용이 포함된 체험기에 대한 댓글, 캡처 등을 통해 강조하는 것 등은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의사, 대학 교수 등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추천, 사용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 표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광고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사, 대학 교수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 개발에 직접 참여한 경우 그 사실만을 나타내는 표시 광고는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어 남용 등으로 인해 외국 제품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이온수, 생명수, 약수 등 과학적 근거가 없는 추상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표시 광고, 해당 제품의 사용이 금지된 식품 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강조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만 금지된 식품 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광고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광고에 대해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서 더 상세히 나와 있는데요. 먼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해당 식품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원재료, 식품 첨가물 등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 광고입니다. 예를 들면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커피에는 색소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데 커피에 색소 무첨가라고 표시하거나 고춧가루에 고추씨 무첨가 등으로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광고에 해당됩니다. 또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해당 식품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보존료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 광고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광고에 해당되는데요. 이 경우 보존료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보존료인데 데이드로 초산 나트륨, 소부산 및 그 염류, 안식 향산 및 그 염류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면류, 김치 등은 보존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면류, 김치에 무보존료, 보존료 무첨가를 표시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광고에 해당합니다. 제품에 포함된 성분 또는 제조 공정 중에 생성된 성분이 해당 제품에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 광고, 영양 성분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제조 가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원래의 식품 등에 해당 영양 성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경우 그 영양 성분에 대한 강조 표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광고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두부 제품에 무콜레스테롤 표시 광고가 있습니다.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명칭을 사용한 표시 광고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광고에 해당되는데요. 예를 들면 무 MSG, 무 방부제 등은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명칭으로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됩니다. 농약, 중금속, 곰팡이 독소, 동물용 의약품 등 유해물질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다른 제품을 상대적으로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식하게 하는 표시 광고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광고에 해당되는데요. 예를 들어 농약 기준에 적합한 녹차, 중금속 기준에 적합한 김치 등은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해당 제품의 시험검사 성적서를 전문 그대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 경우에도 검사 날짜, 항목 및 결과 등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안 됩니다. 합성 향료 물질만을 사용하여 원재료의 향 또는 맛을 내는 경우 그 향 또는 맛을 뜻하는 그림, 사진 등의 표시 광고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광고로서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됩니다. 천연 또는 자연 문구의 표시 광고도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되는데요. 첫째, 합성 향료 물질, 착색료, 보존료 또는 어떠한 인공이나 수학 후 첨가되는 화학적 합성품이 포함된 식품 등에는 천연, 자연이라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둘째, 비식용 부분의 제거하거나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친 식품에는 천연, 자연이라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은 무엇일까요?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별표 2에서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 용어 정의와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요. 박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단순히 칼로 껍질을 벗기는 공정은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이지만 열수, 스팀 등을 이용하여 박피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친 식품은 천연, 자연 용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셋째, 자연 상태의 농임, 수, 축산물에는 천연 용어를 사용할 수 없고 먹는 물, 유전자 변형식품, 나노식품 등도 천연, 자연의 용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천연 자연의 표시 광고와 관련하여 일부 예외가 있는데요.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천연 향료의 경우 천연 표현이 가능하며 자연 상태의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축산물에 대한 자연 표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명에 포함된 자연, 천연 표현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상표나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영업자들이 있는데요. 해당 영업자 이외의 상표나 로고를 사용하는 표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상표나 로고 등을 사용한 표시 광고가 가능한 영업자는 누구일까요? 해당 식품의 식품 제조 가공업자, 유통 전문 판매업자, 축산물 가공업자, 식육 포장 처리업자, 축산물 유통 전문 판매업자, 수입식품 등에 따른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위탁 생산 식품 등의 위탁자를 말하며 이들 영업자 이외의 상표나 로고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됩니다. 이는 제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자기 책임으로 제품을 유통하는 이에게만 상표, 로고, 표시 광고를 허용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식품이거나 자연 상태의 농, 임, 수, 축산물 및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을 소유한 자가 상표 사용권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의 안전, 품질에 관한 정보 기술을 제조사에게 제공한 경우는 해당 상표나 로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먹는 물과 유사한 성상의 음료에 땡땡수, 땡땡물, 땡땡워터 등 먹는 물로 오인 혼동하는 제품명을 사용한 표시 광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과거부터 사용되어 왔던 탄산수나 식품 유형을 주 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를 오인 혼동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땡땡수, 땡땡물, 땡땡워터 등의 제품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식품을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데요. 다른 식품 유형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시 광고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식품 유형은 주류인데 다른 식품 유형인 음료류처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시 광고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되는데요. 다만 즉석 섭취식품, 즉석 조리식품, 소스의 경우에는 식품 유형과 용도를 명확하게 표시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럼 이제 나슈로와 함께 자주 하는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훈제 공정 없이 스모크향 식품 첨가물을 사용한 제품의 제품명 일부로 훈제 표시 가능한가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당 제품을 훈제라는 제조 가공 공정을 거치지 않고 식품 첨가물인 스모크향만 첨가한 경우라면 제품명의 일부로 훈제 표시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합니다. 식품 유형이 과채 음료인데 제품명에 땡땡 주스라고 표시해도 되나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률에서 정한 유형의 식품 등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시 광고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식품 유형이 과채 음료인 제품의 제품명에 땡땡 주스라고 표시하는 것은 과채 주스 유형의 제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어 표시할 수 없습니다. A 식품 제조업소에서 제조한 제품에 판매업소의 로고를 표시할 수 있나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식품 제조업소에서 제조한 제품에 판매업소의 상표, 로고 표시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판매업소가 상표 또는 로고에 대한 사용권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 품질에 관한 정보, 기술을 식품 제조에 제공한 경우라면 표시할 수 있습니다. 버섯에 항암 성분 함유라고 표시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반 식품에는 항암, 표시와 같은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신고 대상이 아닌 자연상태 농산물인 경우 객관적 근거에 입각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김치류에 색소 무첨가 표시를 할 수 있나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해당 식품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식품 첨가물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 광고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합니다. 김치류에는 색소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색소 무첨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두부에 무콜레스테롤 표시할 수 있나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영양 성분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제조 강원 과정을 거치지 않은 원래의 식품 등에 해당 영양 성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경우 그 영양 성분에 대한 강조 표시 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두부에 무콜레스테롤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일반 식품에 슈퍼푸드 용어를 사용해도 되나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의와 종류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여 다른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으로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키는 표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광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 식품에 슈퍼푸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부당한 표시 광고를 설명드린 식약처 안심 캐릭터 지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